지난달 자정, 충남 예산의 외딴 산골짜기에 차가 100대 넘게 줄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저수지를 향해 걷는 사람들. 실시간 내비게이션에 같은 목적지를 찍은 차가 183대를 넘었다는 캡처 화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죠. 목적지는 하나, 살목지. 근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하필 저수지일까요? 산도 있고, 폐가도 있고, 오래된 터널도 있는데. 왜 귀신 이야기에는 항상 물이 등장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과 다른 답이 나올 거예요. 먼저 살목지가 어떤 곳인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저수지예요. 1982년에 농업 용수 공급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원래는 낚시꾼들이나 드문드문 찾는 조용한 저수지였습니다. 그러다 2021년 MBC 심야괴담회에 이곳이 소개됐어요. 물리학을 전공해서 귀신을 믿지 않던 한 여성이 퇴근길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다가 갑자기 살목지 앞에 서게 됐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한 발짝만 더 밟았으면 그대로 물속에 빠질 뻔한 순간이었다고 해요. 이후로도 기이한 일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무속인을 찾아갔다는 사연이 방송을 탔고 공포 마니아들 사이에서 살목지는 조용히 심령 스폿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달 동명의 영화 살목지가 개봉하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로드뷰에 찍힌 정체불명의 형체를 확인하러 저수지에 간 촬영팀이 검고 깊은 물속의 무언가와 마주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살목지에는 영화에도 잘 나오지 않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먼저 핵심 질문부터. 왜 귀신은 물을 좋아할까요? 한국 전통관념에서 답을 찾아보면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음기와 양기예요. 우리 선조들은 세상 모든 걸 음과 양으로 나눠서 봤거든요. 태양은 양, 다른 낮은 양, 밤은 불은 양, 물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양의 존재, 죽은 자의 영혼은 음의 존재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게 물이에요. 물은 어떤 성질인가요? 차갑고 어둡고 아래로 흘러가고 빛을 흡수합니다.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기도 하지만 깊어질수록 빛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관념에서 물은 음기의 결정체, 즉 음이 가장 강하게 응축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서거정이 쓴 필원 잡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귀신은 음성인 까닭에 음의 장소에서 힘이 세진다고요. 무속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물속에 있을 때는 땅 위에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해진다고. 그래서 자시부터 축시,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절대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죠. 영화 개봉 이후 살목지에 사람이 몰려들 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맞춰서 오는 사람이 유독 많았다고 하는데요. 무속에서는 바로 이 시간을 귀문이 열리는 시간, 귀신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기엔 묘하죠. 자, 그럼 이제 살목지에 숨겨진 이야기를 꺼낼 차례입니다. 지금 그 저수지가 있는 자리에 원래는 마을이 있었어요. 살목리 마을. 1982년에 저수지가 생기면서 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저수지가 생기기 전 그 자리에는 공동묘지도 있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집, 그들이 걷던 골목, 그 땅에 묻혔던 수십, 수백 명의 뼈. 그게 전부 지금 그 저수지 바닥에 있는 거예요. 무속 전통에서는 물에 빠져 제대로 천도받지 못한 영혼을 수사영혼이라고 부르고 이 영혼들이 가장 강한 원한을 품는다고 봅니다. 이 영혼을 건져 올리는 의식이 넋거리인데요. 유기그릇에 햅쌀을 가득 담아 천으로 싸서 물에 던지고 건져 올려 안에 익사자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나오면 넋을 건진 것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야 비로소 천도제를 지낼 수 있다고 하죠. 영화 살목지에서 저수지 바닥에서 원혼들이 떠오르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니라 이 오래된 믿음과 살목리 마을의 실제 역사가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르만 신화에는 닉세라는 물귀신이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데 주로 아름다운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물가로 유인한다고 해요. 슬라브 민화에는 러살카가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여성의 영혼으로 물가에 나타나 남자들을 홀려 익사시킨다고 하죠.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도, 일본의 갓파도, 인도네시아 전설의 물료정도, 심지어 우리가 아는 인어공주의 원형조차 이 물귀신 이야기에서 출발했다는 학술 연구가 있습니다. 순천향대 연구에 따르면 이 세계 물귀신 설화들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목소리나 아름다운 외모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둘째, 여성의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셋째, 결말은 항상 물속으로의 죽음이고요. 지구 반대편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공포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건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래 가장 흔한 사고사 중 하나였거든요. 강가에서 빨래하다가, 논에서 일하다가, 낚시하다가. 익사는 너무 갑작스럽고 시신을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왜 그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졌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답이 바로 무언가가 끌어당겼다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은 경계의 공간입니다.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 내가 발을 딛지 못하는 순간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공간이에요. 어느 문화에서나 이 경계에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깃든다고 봤습니다. 강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였고, 깊은 물은 산자가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죽음의 영역이었죠. 자, 여기서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 개봉 이후 살목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살던 귀신도 이사갈 판이다 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 있거든요. 무속과 풍수지리 전통에서 귀신이 출몰하는 장소의 조건은 폐쇄되고 어둡고 고요한 곳이에요. 사람이 몰리면 강한 양기가 형성되고 이 양기가 음기를 밀어낸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굿에서 사람들이 모여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퇴마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물을 무서워했던 진짜 이유는 물이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물 앞에서 인간이 가장 무력해지기 때문이에요. 땅 위에서 우리는 달리고 싸우고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서 발이 닿지 않는 순간 그 모든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귀신이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 앞에서 인간이 가장 취약해지는 거고 그 취약함이 수천 년 동안 이야기로 쌓인 겁니다. 살목지는 1982년에 만들어진 평범한 농업용 저수지예요. 낮에 가면 벚꽃이 피고 물빛은 파랗습니다. 봄 소풍 장소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골짜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어둠 속에 검고 고요한 수면이 펼쳐지는 순간 그 평범한 저수지는 무언가 다른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 아래 한 마을이 통째로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단순한 저수지로는 안 보이죠. 어쩌면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건 죽음 그 자체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대한 공포가 아닐까요? 물속에서 발이 닿지 않을 때처럼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살목지에 실제로 가보셨거나 물과 관련된 기이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얘기 나눠주세요.